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 준비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일단 지금 가장 빠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메타버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들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메타버스를 지금 이번 주에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예, 우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가 다 합쳐서 메타버스 TF라는 걸 꾸렸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민관이 합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정부가 이제 뒷받침해서 필요한 제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화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준다. 그럼 뭐 이제 돈도 대주겠죠. 근데 왜 이 메타버스 쪽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 기성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예, 사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뭐 물건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생소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어느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도 기성세대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예, 지금 현재 초등학생, 예, 이런 어린, 세대들이 결국에 가장 이제 핫해질 만한 그런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아래 세대들한테는 가장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맛은 본 적은 있어요. 뭐 예전에 뭐 게임으로 치면은 리니지 게임 같은 거, 롤플레잉 게임들을 하잖아요. 내가 가진 아바타는 딱 하나의 아바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매일마다 거기서 리니지에서 막 전쟁을 하는 거죠. 뭐 동맹도 맺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은 무기를 발견하면 이걸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는 유저들한테 사기도 하고 흥정해갖고 현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즉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대는 이제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시대도 있다라는 거고, 이 가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소비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예, 그런 아주 확장된 플랫폼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해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돈이 된다는 건 눈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창기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보여줬다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용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스타트가 됐거든요. 그 작년에만 시장 규모가 벌써 50조 시장이 됐습니다. 처음 스타트 한 것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한 산업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연구를 해보니 2030년 되니까, 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2030년 되면 170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인터넷 산업을 뒤흔들 만큼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부에서도 야, 이거 보통이 아닌 시장이구나,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게임으로 볼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까지 빠르게 결성하면서 한 축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지난주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테마주들이 급등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급등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했었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하자마자 상당히 핫해지면서 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60조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알 거고,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말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로블록스가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보다 많이 보는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 열풍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 보면 전 세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6,600만 명. 연간도 아니고 월간이 1억 6,600만 명이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3,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시 접촉자 수도 57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한 번 시작하면 평균 2시간 26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 유튜브 기준으로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초등학생들은 이미 다 개념이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사람 숫자라면. 국내에는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 또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는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노블록스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또 메타버스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업에서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바로 그게 어디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이 네이버 자회사 중에 네이버 Z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네이버 Z에서 제페토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페토 지금 현재 이용자 수가 2억 명입니다. 거의 노블록스랑 비슷하게 대등대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2억 명인데 거기서 10대 청소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한마디로 이제 10대들만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라는 건. 대한민국 사람은 이 제페토 안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요즘에는 우리 애들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마라 막 하잖아요. 공부 안 한다고. 근데 메타버스는 부모님이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야, 우리 애가 이 메타버스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이런 사고방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상당히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제 내피셜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먼저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는 이제 진리다. 왜? 메타버스라는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요, 제가 항상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5년 10년간 들고 가도 될 종목이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페토라는 이미 메타버스의 공룡을 하나 만들어낸 업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이버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당연히 미리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네이버만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 게임 회사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초에 K-팝 중심으로,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하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팝 중심인 메타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니버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또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유니버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현대차,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운텍, SK텔레콤,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 엔터, CJ ENM, 롯데월드,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이 안에 이제 포함된 기업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시권에 있는 거 가장 베스트는 네이버,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NC소프트까지, 일단은 그 두 종목이 가장 현재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여러분들께 더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와 그리고 진짜로 메타버스의 실수혜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탑2로 정리를 해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